안녕. 인사할 시간도 없다. 이번엔 특히 할 얘기가 많으니 바로 불만 주제로 넘어간다. 내가 누군지 어떤 연유로 석고상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도록. 오늘은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결혼 제도를 다룰 생각이야. 결혼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제도 근본에 대한 의문까지 빠르고 간결하게 달려본다. 결혼을 앞둔 예신예랑들 그냥 계속 봐도 돼. 해치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어린 시절에 결혼을 결심하지. 어느 날 문득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와서는 나중에 커서 사슴반 민철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는 폭탄 선언으로 부모님 멘탈을 공격하거나 꼬모랑 결혼할래요, 삼촌이랑 결혼할래요 등의 사회 보편 정서와 어긋난 반인륜적인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 핑크빛 마음으로 결혼을 선언했던 아이들은 정작 성인이 되자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 2008년 이후로 12년째 감소 중인 혼인율과 혼인 건수가 그 근거. 호기심 많은 나이 50대로 접어든 우리 큰어머니, 너는 연애도 오래 했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 정답. 우선 결혼에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불만,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 이 타이밍에 침투하는 막간 퀴즈. 다음 중 결혼의 필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1. 사랑, 2. 신뢰, 3. 집. 슬프지만 냉정한 관점에서 정답은 3번이야. 즉 사랑과 신뢰가 없어도 집이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사랑과 신뢰가 있어도 집이 없을 경우엔 결혼이 미뤄지는 것이 현실. 물론 내 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함께 생활할 공간을 의미하는 거지. 월세든 전세든 말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하는 스토리를 오로지 돈의 관점으로만 살펴볼게. 인생 자체가 중위값과 평균으로 점철된 가상의 인물, 같이 김평균 씨가 존재한다 치자고. 김평균은 평균 취업 나이인 32세의 취업에 성공, 32세의 중위소득인 272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지. 세전 272만 원일 경우 실수령액은 238만 원이야. 자, 238만 원의 월급을 받는 김평균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기 시작해. 고정 지출은 월세 플러스 관리비 50, 교통비 10, 통신비 5, 식비 30, 지인 만남 15, 쇼핑 15, 경주사 플러스 기타 20. 해외 여행이나 노트북, 카메라, 패딩, 신발 구매 등 각종 소소한 사치를 전혀 안 한다고 했을 때 저축 가능한 돈은 약 100만 원. 성실한 김평균은 1년 2개월 동안 1,400만 원이나 모으기에 성공했군. 어이쿠, 대학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 1,440만 원 크리가 떴군. 다시 역에서 시작. 2년 반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 같은 시기에 취업해서 연애를 시작한 애인도 3천만 원이 있고 둘이 합치면 무려 6천만 원. 감사하게도 신혼부부는 전세가의 80%씩이나 대출을 해주는 것. 어디 보자.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4억 5천이니 9천만 원만 있으면 돼. 3천만 원이 부족하군. 다시 각자가 1년 반 동안 여행도 못 가고 저축만 해야 하네. 그러는 사이 김평균의 나이 어느덧 37세. 예시가 조금 극단적인 것 같다고? 다시 말하지만 평균값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더 슬퍼져서 주인값을 적용한 게 그나마 저 정도라고. 결국 부모님의 도움 없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말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더 무서운 건 스드메 비용. 예식장비, 신혼여행비를 다 빼고 오직 신혼집만 두고 계산했다는 사실. 여기에 예물이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신혼 전자기기까지 끼어든다면 어휴, 어찌저찌 결혼을 했다고 쳐볼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이혼과 불륜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지. 먼저 이혼.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헤어질 수 있어. 각자의 행복을 위한 이혼은 난 얼마든지 찬성이야.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군. 최근엔 돌싱남 돌싱녀를 순화해서 표현하던데 이혼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굳이 순화까지 하는 것은 애초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는 방증 아닐까? 내가 즐겨보는 예능인 모르는 형님만 봐도 이혼한 출연자를 놀리는 기믹은 매화 빠지지 않고 등장하더라고. 말 그대로 연고의 리스크를 짊어진 게 결혼이지. 다음은 불륜. 이건 생각만 해도 빡치네. 이태원 개객기. 둘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혼이야 사회적인 시선만 견디면 그럭저럭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런데 여기서 불륜이 등장한다면 인생의 동반자를 여기며 십수년간 살을 맞대고 산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사랑을 속삭인다. 그걸 눈치챘다. 이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사건이야. 단순 이혼이라는 사회적인 낙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피해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십상이며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불륜이지. 자, 지금부터 영상은 재생되도록 냅두고 구글 검색창에 니들은 이라고 타이핑해보자. 아마 추천 검색어 첫 번째로 니들은 결이 뜰걸? 그 유명한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밈이야. 그 밈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찌나 절박했던지 왜냐고 묻는 댓글에 그냥 하지마 이 야 라고 대답하더군.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을 텐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현상이지. 과학적으로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류의 신체 특성과 적합하지 않아.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시작할 때 나오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1년 반에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고 해. 50년 이상을 함께 지내야 하는 상대에게 인체는 3년만 지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나머지 47년은 정과 의리.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보고 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불만 많네. 그렇게 불만 많으면 그냥 결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일단 사람이 평생 혼자 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외로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집에 혼자 있다가 레고를 밟고 쓰러지는 와중 영 좋지 않은 곳에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한다면 한께 지내는 동반자가 없을 경우 신고해줄 사람도 없고 그대로 혼자 요단강 래프팅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에 마음이 맞는 동성 지인과 생활 동반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꽤 된다고 해.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력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는 것.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지. 평생을 함께 지내온 동반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유산
상속 문제,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동반자가 응급실에라도 실려간다? 보호자 자격이 없어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혼자 지내자니 쓸쓸하고 외롭고 위험하고, 결혼을 하자니 금전부담에 심리적 리스크가 스트레스를 주고, 생활 동반자를 구하자니 제도적인 보장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현실이 불만이다, 불만. 에휴, 오늘도 내 TMT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 편엔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야. 벌써부터 피 튀기는 설전이 기대되는군. 다시 돌아온다. 안녕. 끝.